정성산 TV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일신문 부정선거 애써 외면 한동훈 조, 중, 동 박살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본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급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는 지난 9월 27일 유튜브 수익 창출 완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정성산 TV는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과 제가 제 지인들에게 꼬온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힘든 제 사정을 듣고 정성산 TV 채널을 5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지요. 저는 정말 몇 달간 고민과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5억이면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정성산 TV를 팔고 그 돈으로 저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후원자분들과 정성산 TV 시청자분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부를 했지요. 정 목사님의 정말 감사한 제안을 제가 거부를 하고 후원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만 믿고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게 이 구글 코리아에 유튜브 구글 코리아 님들 과연 어떻게 하면 정성산 TV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요건을 보내왔습니다. 정성산 TV가 다시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려면 12개월 안에 업로드한 동영상 시청시간 4,000시간 그거는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자 1,000명 이상 그것도 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가 된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12월 27일까지 정성산 TV 쇼츠 1,000만 뷰 이상을 돌파해야 정성산 TV 수익 창출 요건 다시 제출할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27일까지 과연 정성산 TV 쇼츠 1,000만 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기적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산 TV 쇼츠를 좀 봐 주십시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문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성민의 뉴스픽. 한동훈 플러스 좌파 플러스 주류 언론 대통령 부정선거 위혹에 과잉 반발, 실체는 애써 외면 무시. 사법부는 투 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괴기한 현상들에 대해 별것 아닌 것 치부. 배후는 한국산 선거 장비 도입한 나라들 잇따라 부정선거 시비. 과연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절대 우연이 아니지요. 자, 이런 매일신문의 성민 기자님 같은 분들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당 대표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그는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선포한 6시간짜리 비폭력 무혈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한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민주당 및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동질해 왔던 세력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위혹을 음모론이나 구구 유튜버의 상업적 주장이라고 애써 치부하는 모양새는 좌파 탄핵 선동 세력들 뿐만 아니라 조, 중, 동으로 불리는 한국
주류 언론들의 시각과 유사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퇴장을 한, 또한 부정선거는 음모론자들의 음모라고 주장한 한동훈과 더불어민주당, 조중동, 이들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이유 대체 뭘까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치밀하고 광범위한 조사나 취재, 수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그냥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설명은 근거가 약합니다. 부정선거 공범들이기 때문에 지레 격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심이 오히려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체, 즉 당신들은 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또 더불어민주당, 조중동은 한몸이 아닐까라는 위기심, 진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칩시다. 하지만 투 개표 과정에서 충격적인 이상한 부정선거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팩트,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 관리관 직인이 다른 투표용지, 심지어 빳빳한 새 돈처럼 변하는 형상기억 투표용지, 제지업체에서는 지구상에 이런 형상기억 투표용지 종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서로 들러붙어 있는 투표용지에서 19세기 출생 투표인 등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의문을 품어야 할 일들이 실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사법부, 선관위, 주류 언론 등 그 누구도 눈앞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팩트 체크하자는 YTN 방송사 사장의 제안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강력 반발했다는 뉴스도 블랙 코미디스럽습니다. 사실 확인이야말로 언론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위원조차 4.10 총선에 대해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17일 대법원 법정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킹으로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 2, 3, 4, 5 같은 시기였다. 선관위는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언론들의 반응은 괴기스러울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선관위 입장문 한 대목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주장입니다. 눈이 확 뜨입니다. 부정선거의 규모나 배후가 너무나 거대할 경우 실제 하더라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충격적 사실은 2020년 부정선거 11호 대통령이 사임한 이 키르기스탄에서 사용된 장비가 바로 한국산이었습니다. 2018년 이라크와
콩고 등의 부정선거 논란에서도 한국산 장비가 문제였습니다. 지나치게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배후로 지목되는 부정선거 위협과 논란은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을 포함해 세계적 충격적 현상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외면하고 감추려는 자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